자, 이 사쿠라 발언 너무 셌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근데 상당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아주 그냥 이런 면전에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김민세 이런 말까지 소환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뭐 주말 사이에 초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분 정도가 연서명까지 했다는 거니까요. 이낙연 신당 이게 되겠습니까? 의견이 많습니다. 거의 전원이 서명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원이 민주당 전원이. 그거를 서명 안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 일 이후에 윤영찬 의원 통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길래 제가 괜찮다고 난 그런 거 별 신경 안 쓴다고. 그 이 대표나 말려라. 그랬더니 본인이 만류를 하는데 잘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만류를 해라. 그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쿠라가 저도 뭐 그게 그렇게 센 건지 몰랐는데 셌나 보죠. 네.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고민을 했는데 다른 적당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유독 근데 사실 명징하긴 합니다. 네.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분명하게 파악이 되고. 왜 일본말을 쓰냐는 분도 있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른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사전에 단어가 나오더군요. 정확하게. 네. 그런데 젊은 분들도 사전의 정의를 보시고 나더니 오히려 이해가 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하나로 압축해서 네. 경선불복의 측면 또 정체성 혼란의 측면 또 당 내에 있으면서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 도의 상실의 측면 세 측면이 다 있는데 네.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현재의 검찰 독재에 결국은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쿠라라는 걸로 규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뵙거나 아니면 어떤 반응들을 들어보면은 정확한 규정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초전박살이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이거 신당 초장에 그냥 초전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네, 해야 되는 각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낙연 신당 지금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신당이 옳다 그러다는 판단이 서고 나면 네. 뭐 초전박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살벌해 보이지만은 초장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싹을 자르는 것이 좋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고 나면 그것을 초장에 이렇게 딱 판가름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은 굉장히 당연한 거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일 뿐 아니라 네. 그대로 두면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분열적 상황이 솔직히 저는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분열이고 분열이면 필패이다. 이런 논리에 별로 동의는 안 합니다. 네. 이낙연 신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분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필패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사그라들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이제 부작용과 네. 그 틈을 타고 검찰의 공작 정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의 내부의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저는 본 거고요. 더 중요한 상황은 안에서 말이 안 되는 어떤 내부 당 내에서 명색이 당 대표를 했던 분이 신당론을 제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초반에 잘못됐다는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네. 세상 이치라는 것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그 너무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정쩡하고 그리고 아 왜 저 사람들 좀 끌어안지 그래라고 하면서 그 신당론자들을 탓해야 될 것을 지도부를 탓해야 되는 그것이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이 네. 작동하게 되고 사실은 그걸 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분란의 질탁동시 그러니까 밖에서 신당을 오늘 때리고 안에서 네. 비대위를 때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 경륜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조로 네. 지도부를 탓하고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당을 곪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명료하게 초반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신당론자 또 이낙연 대표를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거나 끌어 만나지 않느냐 이런 류의 접근법도 사실은 일견 선의가 있지만 일견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접근법이 가지는 프레임의 오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프레임의 오류를 과연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 네. 1차 침묵 투표, 2차 협잡 투표 그때 저는 원칙적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 원칙적 정리라는 것은 누구를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것이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적 논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굉장히 적당주의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신당론에 대해서 만약에 초기에 우리 당이 지금 문제가 너무 그런 것에 네. 적당히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울지 않는 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사쿠라라는 것이 의외로 좀 파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는 오히려 그것을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충격요법 차원에서 우리 당에 예. 과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보다 강한 충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란의 줄탁동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열적 상황을 이용한 검찰의 공작 정치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럼요. 예, 이렇게 보셨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지금 국회 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낙연 신당이 너무 일찍 좀 너무 성급하게 카드를 꺼낸 것 같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뭐 신당이 좋다 나쁘다 차원을 떠나서 너무 급하게 이런 스텝을 밟다가 생긴 오류 뭐 이런 차원의 지적을 하던데 그분들의 지적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잘못됐다라는 가치론적인 원칙론적인 판단을 담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기술론적인 예. 방법론적으로 속도가 빨랐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라면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잘 숙성시키고 했다면 그러면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조금 더 원칙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너무 정치를 공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컨대 이제 이낙연 신당이 출연할 경우에 또 이제 이준석 신당도 준비 중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신당이 출연해서 경쟁해서 다당제를 하자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주장하는 시각 이런 것에 뭐 대해 주장할 수 있죠. 다당제론자들은 뭐 원래부터 다당제론자들도 있는 거고요. 네. 주장하시면 되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다당제론자였나요? 이낙연 대표가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으로 평생 꽃길을 걸으셨고 과실을 얻으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3세력론과 다당제 그런 신당론을 딱 듣는 순간 네. 이건 선을 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당내에서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쉽게 말해서 저는 제 인생은 김대중의 길을 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제 인생은 이준석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은 약간 맛이 간 거죠. 그 순간. 맛이 갔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은 더 거칠어지시네. 이낙연 전 대표 맛이 갔다. 이런 아니, 정도로 그러니까 뭐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네.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 예. 그런데다가 오늘 보니까 어제 이미 100명이 넘었는데 네. 의원들이 그 100명이 넘는 의원 서명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제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답하진 않고 뭐 대꾸하지 않겠다. 네. 또는 그렇게 비난밖에 할 게 없냐 이렇게 한 것이 최대치였고 네. 그다음에 의원들이 100명 넘게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태도가 잘못됐다. 나한테 물어보지. 그다음에 민주당을 바꾸는 게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물어봐야 합니까? 본인이 신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당에서 말씀드렸듯이 온갖 비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신당이 다른 거라는 거를 초등학생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낙연 대표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정치에서 태도가 본질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네. 이렇게 많은 국민과 당원과 의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네. 답 자체를 피하면서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시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이철희 전 수석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자, 1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은 이 자체로 나쁜 놈으로 낙인 찍고 너 나가라. 이런 시그널이지. 아유, 그만하시고 우리 당에서 같이 하세요. 이거는 아니다. 결국에는 이낙연 찍어내기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인터뷰를 못 봤기 때문에 네. 모르겠고요. 뭐 이철희 전 수석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낙연 대표의 일탈을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으면은 뭐 그 또한 좋았겠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은 미리 네.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왜 생각이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내느냐. 들고요. 아니 뭐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네. 아니라 내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적어도 의원들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정중한 표현으로 네. 이낙연 대표의 신당을 만류하는 연명을 했는데 아주 낮은 표현이죠. 네. 거기에는 이른바 계파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두루두루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철희 전 수석이 더 좋은 정무적 방안이 있었다면은 뭐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미 이 일이 나고 일주일이 넘은 상황이고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완곡한 대응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뭐 두 가지 질문 좀 연거푸서 여쭤볼게요. 우선 첫 번째, 그 평생 민주당만 하셨고 보니까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더 선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16대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했고 말씀 주신 대로 평생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 뭐 전남지사, 총리, 대표 이제 대통령 빼고 할 거는 다 한 정당인데 평생 꽃길, 평생 과실을 따먹었던 분이 왜 지금 이 국면에서 따로 나가서 나는 신당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그 내면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보다도 네. 아까 했던 얘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의원 100여 명이 연명을 한 그것을 평하면서 네. 그런 식의 압박과 모욕은 그쪽 사람들의 뭐 무슨 늘 하는 거라 그랬던가 하여간 제가 네.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쪽 사람들이 늘 하는 짓이다 방식, 이렇게 예. 그걸 보면서 이제는 그 조금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 의원들 100여 명 정도 이상 사실상 전원이 될 텐데 네. 그분들이 하는 그러한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 저쪽 사람들이 하는 것 본인이 그쪽에 몸을 담았고 대표했던 분이고 네. 그래서 평상심을 완전히 좀 다시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정치적 평상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알겠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그거 아니 이거 뭐 정치적 평상심을 잃은 것이죠. 우리가 다들 왜 저러지라는 질문을 주신 것 자체가 예, 이해가 예. 잘 안 가셔서 네, 그러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러지. 그러니까 왜 저러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원칙과 정체성에서 일탈할 수 있지도 있고 아까 몇 분이 얘기하셨던 저런 생각이 있다면 왜 전술적으로 저렇게 급하게 가지 이럴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왜 저러지부터 기술적으로 왜 저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하여간 왜 저러지라는 질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정상적이고 평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하는 평상심을 상실한 거라고 보고요. 평상심을 왜 잃었을까? 그것은 본인이 답해야 될 질문이죠. 근데 좀 사실은 이낙연 대표도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 같은 것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게서는 안 그쪽 된다. 동네의 오래된 습관. 네. 이쪽 동네에 평생 계셨던 분 그러니까 제가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미 정서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쪽 동네를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쪽 더구나 그 100여 명을 다 그냥 그쪽 동네에 그 오래된 나쁜 습격에 빠진 자들로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하신 것이 네.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닌지는 이제 본인의 몫이 되겠죠.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끝내 신당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춤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복귀를 하실 때가 95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순시장을 당선시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해찬 전 대표하고 저하고 네. 백이선 의원 세 분을 조순 만들기에 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순 시장 만들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조순 시장이 이제 우리 야권이 처음 만든 서울시장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깝게 지냈고 좋아했던 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순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 잘못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사에 보면 민주당을 가지고 한나라당하고 합쳐가지고 민주당의 계통 자체가 한나라당 쪽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거든요. 네. 그게 조순 시장이 하셨던 일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많은 좋은 일도 있으셨지만은 굉장히 참 이 설명하기 어려운 잘못인데 그때 조순 전 시장께서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첫 임기를 안 채우고 그만두셨습니다. 맞아요. 대선을 나가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네. 기억은 다 안 나는데 7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출마를 하시게 되면. 근데 결과는 7가지가 아니고 8번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8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시장 그만두고 출마도 못 하시게 될 겁니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네. 이낙연 네. 전 대표의 여러 노력은 네. 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로. 출마도 아니 신당도 못 만들고 다음 대선에 출마도 못 하고 이런 네,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큰 거죠. 의미가 없고 큰 의미가 없다. 신당이라는 것이 뭐 문패를 건다고 신당이는 아니잖아요. 예.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만든 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주목받거나 의미 있거나 영향 있는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네. 신당은 창당대회까지 못 갈 겁니다. 창당대회까지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기자들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분석해 보기로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안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 출마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새로 당을 좀 만들어서 다음 대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정도까지 원대하고 네. 치밀한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냥 한다. 예.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아주 오막살이라도 당을 만들어서 후보가 되겠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수 언론, 보수 패널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경선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원칙과 상식 분들도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더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신당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못나왔던 당을 저쪽 동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경우는 네.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